공부의 진짜 의미에 대한 건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버릴 수 있나요? 한 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적막해집니다.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근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예를 들면 사주고 쓰도록 해주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쓰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전국적으로 있긴 있겠죠. 있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교육의 목표가 높다면 우리 아까 비율을 봤잖아요. 수능 영어 1등급의 비율 현역 2%입니다. 전국 2%. 전국 2%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없거나 내가 못 봤을 뿐이지 전국 2%는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하고 있겠어요. 실제로 아주 명문대라고 불리는 곳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엽기적일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쩔쩔 매는 아이가 그 수준에 갈 수 있느냐? 확률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신에요, 저는요, 아이들을 만나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도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아니요. 사실은 그 아이들은 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지금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들, 게임이든지 SNS든지 핸드폰을 참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 목표가 확실하면요, 이런 정도의 고통은 참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요, 금메달을 목표로 세계 1등을 목표로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한 게 있죠. 고통스러운 훈련을 거칩니다. 기름진 거 먹지 못하고요, 계속 고통스럽게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금메달은 누가 땁니까? 제일 고통스럽게 훈련한 사람이 따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요,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 어떤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맛있는 게 있어도요, 고칼로리 음식 먹지 않을 겁니다. 왜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그만한 고통을 참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나에게는 다소 고통스러운 핸드폰을 참는다라던가 게임을 참는다라던가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부를 그렇게까지 잘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뭐라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국의 누군가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있습니다. 덜 자고, 예를 들어 덜 먹고, 핸드폰 안 쓰고, 친구들과 좀 덜 어울리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친구가 전국에서 1, 2%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요, 이제 공부가 애매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버릴 수가 있느냐? 당장의 자연스러운 답은 당연히 못 버린다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핸드폰 이거를 못 버리네. 그럼 난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가령 저 같은 경우에도 살을 빼겠다고 평생을 다짐하지만 어제 새벽 1시에 또 과자를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는데 결국 새벽에 뜯었어. 그런 일들 벌어지죠. 괜히 늦게 먹었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살 빼고 싶은 거 맞아요? 정말 몸짱 되고 싶은 거 맞아요? 인지해야죠. 아닌 거예요. 정말 명확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정말 건강과 몸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저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돈가스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런 겁니다. 아이들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게임을 즐기고 스마트폰을 한다는 게 공부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반드시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요, 아이들은요,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막연하게 주어진 숙제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이 묵직한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확실해야 내가 거기에 수반되는 고통을 참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공부가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빠르면 초등 고학년, 늦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오거든요. 왜? 공부가 어렵다라는 거는 힘들다는 소리예요. 고통스럽다는 소리입니다. 놀지 못하고요,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못 참아요.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못 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공부에 멀어지면서 중3 때 성적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멀어진 아이들이 2등급의 30%에서 많은 지역은 50% 이상 지금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주어진 커리큘럼을 네가 몇 학년 됐으니까 이거 하고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잘 되고 있다면 중학교 성적이 그렇게 분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진짜 공부는 뭐냐면 정말 자기의 뜻대로 목적을 가지고 건강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결과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를 하기 바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어떤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은요,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 고통을 참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고 굉장히 막연한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입시의 성공 공식이 기본적으로 뭐 재능과 노력, 선행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요, 이제 공식을 한번 제시를 해본다면은 재능 곱하기 노력 더하기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가 노력이 0이 되면은 이 공식은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재능이나 선행, 교육의 결과에 영향 미칠 겁니다. 하지만 노력을 안 해버리면 결국에는 빠르면 초등 고학년, 늦어도 중학교 때에는 공부가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그 노력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을 참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를 아이들에게 시켜줘야 됩니다. 대다수 아이들은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가짜 공부라고 이름 붙이기도 참 슬프게 아이들 참 힘들게 공부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의 목적을 고민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너 초2니까 뭐 해야 돼? 초3이니까 뭐 해야 돼? 초등 고학년 뭐 영문법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시키는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고 나머지 때 놀죠. 근데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힘들죠.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딱 힘들어지는 순간에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게임이나 핸드폰을 더 멈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는 내내 그냥 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는 결국 상대평가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생겨납니까? 진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출발점의 차이는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걸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로는 이제 진로죠. 그래서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요, 관심도 있고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가 확실하니까 게임이나 핸드폰을 통제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들 내내 공부합니다. 시험 기간 외에도 계속 공부하고요. 그릿이 열정과 끈기인데요.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몰입의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탁월한 경지를 가버리면 이 친구를 이길 수가 없는데요. 재밌는 것만요. 이 친구들은요, 공부는 힘들어도 내가 하는 거다. 마치 이 강의를 30분 남짓 들으신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지만 들을만 했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힘들지만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요,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면서도 보람 있다라는 생각으로 충족감 가지고서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고요. 저희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구체적인 그러면 진짜 공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진짜 공부를 위한 이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께 또 지침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